안녕하세요. 리플 XRP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리플입니다. 오늘 리플 XRP 시리즈 우리 채널에서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지금은 AI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마치 농업 문명, 그 다음에 산업 문명, 그 다음에 금융 문명, 이런 문명으로 대별됐던 것처럼 이제는 AI 문명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규정들입니다. 근데 이 AI가 전 세계의 모든 영역들을 융합시키고 지배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당연하게도 블록체인과 AI의 융합, 결합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시작되고 있죠. 네. AI 데이터 센터가 AI한테는 이게 하나의 두뇌예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AI의 공부방이죠. 그죠? 도서실입니다. 그럼 AI가 맨날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AI가 피지컬 AI 혹은 AI 에이전트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더 확대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AI에게 이 고속도로, 도로, AI가 단일 활동할 수 있는 고속도로는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AI가 주로 융합할 거냐, 아니면 금융기관들의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융합할 거냐, 아니면 요즘 카드사나 일반적인 은행들이 많이 써왔던 폐쇄적인 금융망, 인터넷 네트워크 쓸 거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미 전쟁 같은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 XRP 레저라고 하죠. XRPL이라고 하는데 XRP 레저, 즉 XRP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AI, 피지컬 AI나 AI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한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블록체인보다도 유리한 입장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독특한 제3의 길이다 라고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리플 XRP 레저는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향후에 피지컬 AI나 AI 에이전트 산업에 있어서 가장 시장 지배적인 블록체인이 될 확률이 높다 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내용들이 왜 그런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하시고 듣다가 별로면 그냥 취소해도 되니까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좀 내용이 길 수 있는데 우리 XRP 레저, 리플 XRP의 운명을 가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들의 생존을 위한 진짜 백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AI 문명, AI 시대, 이거 피할 수 없는 질문이죠. 그건 뭐냐면 AI 에이전트가 혹은 피지컬 AI가, 그죠? 요즘 우리 많이 얘기하죠. 피지컬 AI가 로봇이죠. AI의 두뇌를 가진 로봇이 과연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피해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암호화폐를 투자할 것이냐 라고 하는 답의 상당 부분은 이제 70%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한 답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이 답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투자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테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바로 AI 에이전트가 이제는 경제적 주체가 됩니다. 예, 이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AI와 로봇이 점점 노동을 종말로 몰고 가고 있죠. 노동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더 나가서 앞으로 시대는 뭐를 제거할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노동 외에 모든 활동을 제거할 거예요. AI가 다 대신해 주는 겁니다. 더 잘해요. 더 정확하고. 예.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일상 활동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제 AI 에이전트가 하는데, 그랬을 때 그것 중에 가장 1차적인 게 뭡니까? 특히 경제적 주체라고 했을 때 돈, 신원, 권한, 계약, 정보, 신뢰를 어떤 네트워크에서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풀어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가, 이 블록체인이 과연 투자할 만한가 아닌가가 판가름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은 AI 시대니까, AI 자본주의 시대니까, AI 문명의 시대니까 그런 겁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요. 자, 그랬을 때 AI는 인간을 대신하는 경제적 행위로 이제 거듭나고 있는데 벌써 시작됐죠. 물론 100% 본격화된 건 아니지만 이미 AI 에이전트 시작했습니다. 자, 뭐를 할까요? 먼저 정보 탐색하고 판단을 할 거고요. 협상을 할 거고, 구매를 할 겁니다. 지급을 할 거고, 계약을 할 거고, 검증을 할 거예요. 그럼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가 뭘까요? 아이덴티티, 신원입니다. 이 AI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사람한테도 그랬던 것처럼 너는 누구냐처럼 이 AI는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권한, 얼마까지 쓸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결제, 돈을 실제로 지급하는가 아니면 크레딧, 신용을 하는가? 그 다음에 베리피케이션, 검증,
이 거래가 사실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레퓨테이션, 평판, 이 AI를 신뢰할 수 있나? 어카운터빌리티, 책임, 이거 잘못 계산하고 잘못 지불하고 결제하고 이랬으면 이거 누가 책임지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마치 그 자동차에다가 자율운행, 예, 자율운전, 이거를 다는 것보다도 더 복잡한 문제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자, 그랬을 때 AI가 행동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기업 A가 전력비가 비싸다. 다른 업체와 계약하라는 지시를 받고 AI가 스스로 업체를 찾아서 100만 달러를 지급을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자, 누가 승인했냐? 얼마까지 권한이 있는 거야? 누구한테 돈 줬어? 지급했어. 어떤 조건으로 계약한 거야? 돈은 실제로 지급된 거야? 아니면 외상으로 한 거야? 신용으로 한 거야? 자, 이거 잘못 판단되면 누구 잘못이야? 이거 기업 잘못이야? AI 잘못이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폐쇄적인 망을 쓰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건, 퍼블릭 블록체인을 쓰건 다 걸린다는 게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사람은 사람이 본인이 자기 뭡니까 증명을 하잖아요. 본인 인증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공인 인증서도 쓰고 우리나라밖에 안 쓰긴 하지만 예, 그래서 KYC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네가 누구냐. AI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근데 사람이 수동으로 해줄 수 없거든요. 아마 사람 수보다 더 많은 AI 에이전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동시에 전 세계에서 예, 수백억 개의 AI 에이전트를 해야 될 모니터링하고 이거를 다 해야 되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과거의 인터넷 네트워크로는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슈일 텐데, 자, 그렇다면 AI 에이전트는 어떤 네트워크를 쓸 거냐 한번 예상을 해보죠.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니까 진영 A, 퍼블릭 블록체인이에요. 뭐 이더리움, 우리 사실은 많은 오해들을 하지만 기관령이 이게 많은 오해들을 하지만 어쨌든 기본은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우리 XRP ledger도. 그럼 솔라나, 그죠? 스텔라, 우리 이란성 쌍둥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XRP ledger에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든 스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트론도 있고, 아발란체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식의 블록체인이 는 AI들의 인터넷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끼리 소액 결제도 하고 서비스 구매를 반복하는 거. 그래서 머신 투 머신이죠. 요즘은 M2M입니다. 기계끼리 서로 대화하고 기계라는 건 뭐예요? 사실 AI죠. AI끼리 대화하고 AI끼리 결제하고 계약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경제가 커지면 개방형 원장, 우리 블록체인의 본질 자체죠. 개방형 원장, 그죠? 다수의 무수한 어떤 그 주체들이 온라인에서 서로를 확인하고 보증해 주잖아요. 검증해 주고. 이런 개방형 원장이 당연히 유리한 거죠. 유리해요.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유리한데 진영 B가 있어. 이건 뭐냐면 프라이빗한 블록체인을 쓰겠다라는 거. 이건 뭐냐면 고객의 정보 기밀 보호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AI는 AI인데 AI 주위에 있는 얘는 에이전트고요. 진짜 사람. 그리고 이 AI도 포함해서 이 고객 정보 기밀 보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KYC. Know Your Customer, 예, KYC에 대한 부분, 예, 그 소비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금 사용 통제 거래, 막 했다가 취소하는 거 막 이런 거,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해야 되는 거, 이거 어디까지 할 거냐? 이런 거는 이렇게 개방형 원장으로는 편리하고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겠지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도 들고 수수료도 많이 들고 느리고 이럴 수밖에 없다 해도 폐쇄형이 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양진영으로 나눠져 있고 사실 프라이빗 블록체인에는 뭐가 또 있냐면 그냥 폐쇄적인 망, 블록체인도 아니고요. 지금 카드사나 은행에서 하는 자기들끼리의 그 네트워크 인터넷 망이 있잖아요. 서버 하나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블록체인까지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좀 위험하지 않아 그것도?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BIS 국제 BIS 기구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돼서 그러니까 이 논쟁이 BIS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은 프라이버시와 충돌할 수 있고, 그죠? 예, 보안이나 이런 거, 고객 정보 이런 거. 프라이빗은 폐쇄적인 월드 가든. 그러니까 뭐냐면 벽에 이 담벼락에 둘러싸인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정원일 수밖에 없다. 그럴 위험이 있다. 그렇죠. 사람 수보다도 더 많은 AI와 피지컬 AI가 막 대화도 하고 의견 조율하고 계약도 맺고 예, 돈도 거래하고 막 물건도 사고 보내고 막 이 짓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폐쇄적인 가든에서 언제 되냐 이거예요. 언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느려질 수 있다, 잘못하면. 그런데 또 그렇다고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게 개반형 원장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다. 프라이버시가 너무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논쟁인 거죠. 자, 그랬을 때 퍼블릭 진영은 이미 구현 단계예요. 지금 프라이빗 블록체인, 금융기관들 몇몇이 만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나 예를 들면 카드사나 은행사가 기존에 쓰던 폐쇄적인 금융망 네트워크로는 아직 구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미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X40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공동으로 사용해요. 예. 이걸 가지고 하는데, 예. 그래서 X40이 에이전틱 페이먼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모든 블록체인이 공동으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XRP 레저도 마찬가지로 AI 에이전트가 뭐 API, AI 인퍼런스 컴퓨팅 서비스 비용을 XRP 또는 RLUSD 아시죠? 우리 리플사의 공식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XRP를 자동 결제하는 기능을 공식적으로 지원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 XRP 냈죠. 즉 XRP 블록체인만이 아니고 이더리움도 하고 그죠? 트론도 하고 아발란체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우리 XRP 레저는 뭐예요? 기관형, 기업형, 금융기관형 블록체인으로 처음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국제 송금 거래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그래서 너희가 블록체인 맞아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대단히 통제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뭐가 있냐면 XRP 레저, 즉 XRP 블록체인에 AI 스타트업 킷이 결합돼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특수하게 우리는 요것도 있다는 거죠. XRP 레저는. 이게 이제 올해 6월에 이제 된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리플이 AI 에이전트, 원래 그러니까 AI만이 쓸 수 있는, 에이전트만이 쓸 수 있는 지갑, 보안성이 높은 지갑,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갑, 그 다음에 페이먼트 스킬, 지불하거나 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 그 다음에 MCP 서버, 이건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AI 에이전트의 월렛, 지갑이 있는데 지갑에 열쇠가 있잖아요. 키를 한 군데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키를 다 쪼개서 마치 토큰처럼 쪼개서 여러 서버 노드에다가 그거를 다 분산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 군데가 털려도 털릴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가 털릴 수 없죠. 그런 걸 이제 MCP 서버라고 하는데 이것도 구현해 놨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요거 X402 프로토콜도 하나로 묶어서 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현 단계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런 걸 왜 했겠습니까? 그냥 개인 정도가 아니라 수천억, 수조 단위의 돈이 국제 간에 나라를 뛰어넘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개인 정보, 기업 정보, 보안, 예? KYC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블록체인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AI 에이전트도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미리 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XRP 레저가 왜 이게 가능하냐? 그냥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뭐 트론이나 아발란체나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과 달리 저희는 출발 자체가 뭐예요? 기관과 기업을 위해서 처음부터 만들었고, 특히 국제 간 송금이나 결제를 위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개방형 원장 형태의 이런 일반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이 가지지 못한 어떤 면에서는 폐쇄형이고 프라이빗한 블록체인의 어떤 성격까지도 같이 동반해 왔어요. 예전부터.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이 발달돼 있는 겁니다. 다른 블록체인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XRP 레저가 이 AI 에이전트의 고속도로망으로, 활동망으로서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가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이유가 그냥 뭐 우리가 XRP 투자자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요즘의 시대의 대세죠. 머신 투 머신 이코노미. 예. 여기서 AI끼리 반복적으로 소액 결제도 하고 서비스 구매를 하는 그런 경제가 커질수록 퍼블릭 원장의 네트워크 효과도 강해진다. 그렇죠? 강해지면서 이미 우리 XRP는 그런 퍼블릭 원장의 한계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이미 마련해 놓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돋보이는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XRP 투자자들이, 리플 투자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 뭐 알면서 투자를 해야죠. 그죠? 자, 이렇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요, 안전은 해요. 근데 파편화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A은행에 AI가 있어요. 프라이빗 체인이에요. 프라이빗 블록체인. B은행에 AI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 프라이빗 체인이에요. 예? 그 다음에 RWA 플랫폼도, RWA가 뭡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을 암호화폐로 만드는 거죠. 토큰으로 만드는 거죠. 어디서? 블록체인 위에서. 자, 그러면 RWA 플랫폼도 여기는 프라이빗 체인이에요. 그럼 연결이 안 돼요. 다 끊어져 있어요. 예? 지금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은행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은행끼리 갈 때, 특히 나라를 넘으면 며칠이 걸리잖아요. 돈 100만 원 보내는데 며칠이 걸려요.
수수료가 막 몇십만 원 하고 몇만 원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했을 때는 이런 파편화가 인터넷 파편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또 중개기간 필요하죠. 브릿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맞는 API가 필요해지고 이게 다 중개 비용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진짜 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만 가도 누가 국제 송금합니까? 핸드폰으로 몇백만 달러 막 보내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그냥 한 10초, 20초면 들어가잖아요. 1박 2일, 2박 3일 걸릴게. 수수료도 막 몇십만 원 들을게. 심한 경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을 수수료가 뭐예요? 수수료 그냥 뭐 1달러 들고 뭐, 1,000원 들고 500원 들고 이러는데.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못 돌아가요. 그래서 프라이빗 체인이나 폐쇄적 금융망은 안전하지만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엔 사실은 이 프라이빗 체인 있더라도요. 퍼블릭 체인으로 링크를 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프라이빗 체인은 죽진 않는데 이게 자기들끼리 하는데 한도 내선 하지만 도저히 자기네 한도 내에서 안 되는 거는 뭐예요? 퍼블릭 블록체인이랑 링크를 걸어서 체인 링크 같은 그 데이터를 전환시켜주는 그런 오라클 기술을 결합시킨 그런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통합을 시킨단 말이에요. 퍼블릭 블록체인에 뭐 트론이 됐건 이더리움이 됐건 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누가 강력하겠습니까? 지네들이 원하는 거를 이미 탑재한 퍼블릭 블록체인이면서도 그런 걸 탑재한 우리 XRP 레저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XRP는 뭐냐? 퍼블릭 네트워크 블록체인인데 뭐예요? 퍼미션드. 퍼미트가 뭐예요? 허락하다, 허가다잖아요. 여러분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트론이나 아발란체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은 뭐예요? 퍼미션드가 없어요. 왜 허락받으면 안 되죠? 퍼미션 리스예요. 걔네는 리스. 허락을 받으면 안 되는 자유로운 개방형 원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XRP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기업형 금융기관용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퍼블릭 네트워크, 퍼블릭 블록체인이면서도 어떻다? 퍼미션 리스가 아니고 허락이 필요 없는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라 퍼미션드, 허락이 필요한 퍼블릭 네트워크다. 그래서 도로는 공개한 하지만 모든 차량이 마음대로 다닐 수는 없어.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압도적일 수밖에 없죠. 시장 지배적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래서 XRP 레저가 AI 에이전트, 피지컬 AI 이런 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마케팅만 잘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퍼블릭 블록체인보다도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XRP 레저는 네트워크는 공개형이에요. 하지만 자산은 어떻습니까? 아무렇게나 안 돼. 규제형입니다. 허락받은 것만 할 수 있어. 참여자도 신원하기를 우린 다 해요. 대신 영지식이죠. 영지식.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신원 확인이 되는. 이걸 영지식 메커니즘이라고 영지식 보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 같은 경우도 월렛 키, 기업의 월렛, 금융기관의 월렛도 뭐예요? 그 지갑도 디지털 지갑도 다 키가 서버에 다 분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한 겁니다. 거래 같은 경우에도 미리 권한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레저에 있어요. 블록체인에. 그다음에 개인정보도 필요한 부분만 공개할 수 있는 옵셔널로 할 수 있는 그런 통제 장치가 가능합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면서도. 그다음에 결제는 뭐 퍼블릭 블록체인이가 공통 원장을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규제가 되고 통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로는 공개한다. 즉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마음대로 다닐 수는 없다. 퍼미션도 허락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 XRP 레저가 AI 에이전트 시대에서 시장 지배적인 블록체인이 될 확률이 높은 이유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퍼블릭 원장, 퍼블릭 블록체인이면서도 통제형 금융을 하는 이중적인. 그래서 기존의 디파이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XRP 레저는 디파이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금융거래를 익명으로 아무 제한 없이 하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합형 인프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퍼블릭 원장을 쓰면서도 규제형 자산만 할 수 있고 신원, 권한, 통제 기능을 결합한 기관형 RWA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RWA 플랫폼이라고 하냐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암호화폐만 있겠어요? 금, 주식, 채권, 뭐 저작권, 부동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토큰화돼서 거래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에 보관되고 이럴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RW 모든 자산 형태, 모든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형태의 플랫폼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리플은 우리 리플 회사죠. 회사 이름이죠. XRP 랬죠. 우리 그 XRP의 블록체인을 규제 준수, 기관용 자산 발행, 결제, 신용
자산 거래를 하나로 묶는 금융 인프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이더리움이랑 일반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이랑 좀 다릅니다. 이거 혹시 그냥 폐쇄적인 금융망 아니야? 보통 지금 이미 쓰고 있는 그건 아니에요. 예, 퍼블릭 블록체인이면서도 이겁니다. 예, 이렇게 된다는 부분. 자, 게다가 XRP 레저는 얼마 전에 신문도 나왔죠. 기관용 대출 인프라를 추가했어요. 또 대단하죠. 그래서 리플 X에 클리어풀 파이낸스, 시카다 파트너 등이 결합을 해서 기관형 대출 기능을 추가해서 핀테크나 결제기업 등의 사업자의 자금을 공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결제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돌리는 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XRP나 그 용도에 따라서 RLUSD로 할 수 있게 블록체인 내에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 사모대출 해주는 거죠. 뭐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사모대출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자금들을 공급해주게 최근에 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 대출이 여기 나와 있네요. 대출 실행 상한에 사용되는 결제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RLUSD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RLUSD 사용량이 높아지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XLS65, XLS66 등 이게 뭐냐면 대출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클로우백 등의 통제가 가능하다. 클로우백이 되게 중요한데 클로우가 뭡니까? 이게 발톱 같은 거죠. 발톱, 손톱. 손톱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는 어떤 뭐 그게 AI가 됐건 사람이 됐건 어떤 의도적인 실수나 무의식적인 실수를 해서 뭐 이게 돈이 손실됐어요. 그럼 뭡니까? 가서 다 긁어오는 거예요. 다시 회수하는 거죠. 그런 클로우백도 가능하게 블록체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안심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 보세요. 개인이 100만 원, 10만 원, 만 원 하는 것도 두려운데 기관들은 어때요? 기본이 적어도 몇십억, 보통 몇백억, 몇천억 같은 경우에는 몇 조 단위, 몇십 조 단위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다 우리 XRP 레저는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이거는 순환경제 AI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고 그거를 블록체인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RW 형태로 토큰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운용을 하면서 거래하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프라이빗 신용 거래를 하면서 사모대출 등등을 활용할 수 있고 다시 AI 에이전트가 재투입되고 이런 식의 순환경제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XRP 레저에서는 이 프라이빗 크레딧은 말하자면 사모대출 같은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가능하게 삽입을 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도 났지만 이제 이런 것까지도 다 XRP 레저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따로따로 보면 하나의 조각이지만 합치면 하나의 XRP 레저로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먼트, 지불은 RLUSD로 하고 커스터디, 보관은 RWA 형태로 보관할 거예요. 크레딧, 신용은 에이전틱 페이먼트로 AI 에이전트 페이먼트로 할 거고 그게 이제 AI 이코노미인 거죠. 자, 그랬을 때 AI가 XRP 레지에서 돈을 쓰고 RLUS를 결제하고 RWA를 거래하고 또 집적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크레딧을 이용해서 대출도 받고 그죠? 그러면서 현실 경제 사업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XRP 레지에서 수행되게 세팅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XRP 우리의 XRP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 모든 단계에서 하나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를 돌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쓰는 거는 RLUSD를 쓰지만 이런 모든 활동을 하는데 뭐 진짜 0.1%로 0.01%로 수수료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 수수료는 다 XRP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XRP는 결제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의 우리 그 XRP 레저에 하나의 혈액 같은 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계속 순환시켜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을 해주고 보안을 확증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이제 XRP도 계속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RLUSD도 늘어나면서 그렇게 되면서 역시 XRP가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용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 원리인 거고요. 그래서 XRP 레저의 방향은 기존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AI 결제 카드나 AIP로 하는데 우리는 온체인 에이전틱 페이먼트를 한다. 아까 보셨죠? X404. 이거를 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AI 키트를 또 결합을 시켰잖아요. 따로 요걸로 한다. 달러 결제 보통 은행으로 하는데 우리는 RLUSD로 한다. 자산은 기존 금융시장인데 우리는 RWA 토큰화돼서 적립한다. 거래한다. 신용 프라이빗 크레딧 폐쇄적인데 우리는 토큰화된 신용을 해요. 신용을 토큰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지식이에요. 몰라요. 빼내도 몰라요. 아까 그랬잖아요. 키도 다 분산시킨다고. 그게 토큰화된 신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을 토큰화 시키는 거니까 알 수가 없죠. 설사
해킹을 해도 몰라요, 이게 뭔지. 그냥 토큰이니까. 예. 블록체인만 할 수 있죠, 그거는.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신원 같은 경우에도 중앙 DB에서 관리하는데 우리는 규제형 온체인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한다. 규제는 하되 블록체인 위에서 한다. 그래서 기관금융 같은 경우에 프라이빗 체인, 자신들만의 프라이빗 폐쇄적인 블록체인에서 한다면 우리는 퍼블릭 파이낸셜 인프라 스트럭처. 요거는 이제 뭐 멋들어지게 얘기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퍼블릭 퍼미션드 블록체인. 그러니까 공개형 퍼블릭 블록체인인데 퍼미션드 허가를 맡은 그 단서가 들어가는. 그래서 얘네들처럼 폐쇄적이지 않고 공개적이면서도 통제가 가능한 이런 형태다라고 하는 그런 이중성을 우리 XRP 레저는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볼 때 자 이렇습니다. 확률은 AI가 전부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낮아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AI가 전부 폐쇄적인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사용한다. 이것도 낮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수료 엄청 들고 시간 많이 걸리고 며칠씩 걸리고 지네들끼리도 준비 자산 다 준비해놔야 되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도 낮아요. 그러면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혼합할 거다. 같이 쓸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링크 걸어갖고 체인 링크나 오라클 기술을 이용해서 서로 데이터를 호환성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걸 링크를 걸어서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혼합하는 거죠. 이거 대단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 XRP 레저는 뭐예요? 퍼블릭이면서도 프라이빗 성격을 가지고 있는 퍼블릭 퍼미션드 허락받는 퍼블릭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제형 퍼블릭망 매우 높다. 우리 XRP도 대단히 높다. 이게 이제 우리 XRP 레저죠. 그죠? XRP입니다. 예. 그 다음에 RWA가 AI 에이전트 경제의 핵심 자산이 될 거예요. 매우 높죠. 매우 높은 건 아니지만 높아요. 예.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AI 결제 핵심 수단이 될 거다.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XRP 레저가 이 시장의 주요 인프라가 될 거다. 매우 높아요. 왜? 이것 때문에 이게 연결돼 있죠. 예. 통제형 퍼블릭망이라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예. 그래서 매우 높다. 시장 지배적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최종 승자가 된다. 이건 좀 검증이 필요하다. 근데 시장 지배적인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AI 에이전트 를 쓰는데 주로 특히 기관들, 금융들 이 덩치가 크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여기에 주요한 지배적 인프라가 될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수수료 및 검증 자산이 뭡니까? XRP예요. 예, XRP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이 AI 에이전트가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XRP 레저 위에서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최종 결론입니다. AI와 결합할 블록체인 전쟁의 최종 승자가 누구냐? 경쟁은 XRP, 이더리움 이런 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3중 구조입니다. 사적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냐, 퍼블릭 블록체인이냐, 아니면 이 둘을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는 퍼블릭 파이낸셜 블록체인이냐, 퍼블릭 퍼미션드 허락받는 허가형 블록체인이냐. 사실 세 번째 모델에서 리플 XRP가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선점하고 있어요. 특히 개인도 개인이지만 주로 기관들, 금융기관들, 자산기관들 이런 거 시장에서 포지션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이렇게 얘기했죠. AI가 돈을 벌고 빌리고 사고 계약하고 거래하는 세상에서 그 모든 결제 활동이 지나가는 금융 레이어를 XRP 레저로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이렇게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의 장점을 모두 엮어낸 그런 XRP 레저이기 때문에 AI 시대에 가장 시장 지배적인 블록체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 이미 가장 앞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기관형 시장에서는 매우 더욱더 앞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유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저 리플 XRP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리플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리플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